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이제는 초미세먼지까지 극성입니다.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소비 심리는 더욱 위축되고 있는데요. 자치단체들이 지역 경기 띄우기에 안간힘을 쓰고는 있는데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정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파가 물러간 자리를 미세먼지가 차지했습니다. 마스크가 외출 필수품이 된 진 오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미세먼지까지 찾아오면서 마스크를 겹쳐 쓴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힘들었잖아요. 요즘 공기도 너무 안 좋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이것까지 같이 오니까 더 힘들죠. 주요 관광지엔 이미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야외 활동이 크게 줄자 아예 휴업을 하는 상점들도 생겨났습니다. 여기에 일상적인 소비 심리까지 위축되면서 경영난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이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열흘 동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접수된 경기 침체 지원 문의는 500건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아니, 뭐 없네. 아니, 뭐 음료수 사라는 사람도 없고, 커피 사달라는 사람도 없고. 지자체들은 불씨라도 살려보자며 식당 이용하기 운동을 펼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옥천구는 도내에선 처음으로 당직비를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그 당직비를 지역 상품권으로 좀 지급을 하면 그 부분 가지고 또 이제 저희가 또 소상인 공인들에게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진천구는 지방소득세와 종업원분 주민세 등의 납부를 6개월간 연장하고 피해가 계속되면 지방세 감면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네, 실제로 상인들은 너나 없이 지갑을 닫고 있는 현실이 더 위협이 된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방역에 더해 막연한 불안 심리도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겠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로 여행업계 못지않게 피해를 입고 있는 분야는 외식업계입니다. 매출이 반토막 났다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저희는 좀 힘들긴 합니다. 저희는 주말이 조금 더 많은 편인데 주말도 비슷하게 반으로 줄었어요.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백화점 업계는 막대한 영업 손실을 감수하고 어제 하루 문을 닫고 건물 전체를 소독했습니다. 1월에 설 연휴가 있으면 2월엔 휴업하지 않는 업계의 오랜 관례를 깬 것입니다. 식약처에서 허가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약제를 초미리 분사로 해가지고 바이러스를 죽이는 그런 효과입니다. 전통시장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손님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자 상인회는 자체 방역을 강화하며 소비 진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너무 민감한 것 같아요. 충북에서는 아직 이렇게 감염되신 분은 아직 안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많이 꺼려하시네요. 실물 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심각해지자 대통령까지 나서 일상적인 소비 활동을 당부했습니다. 일상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여러 가지 이렇게 활동들은 이제는 너무 불안감 가지지 말고 해나가자. 소상공인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당장은 불안 심리 때문에 삶을 위협받고 있다며 막연한 공포감을 해소할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는 감감무소식입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설치가 권고됐고 그래서 현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까지 됐는데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국가 감염병 전문병원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였지만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는 겁니다. 그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하겠다라고 했던 게 이제 대통령의 공약이었어요. 지금 진행이 전혀 안 돼 있죠.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는 인천, 중부, 호남, 영남, 제주 등 5곳에 50병상 이상의 감염병 전문병원이 필요하다는 용역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5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결국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과 광주 조선대병원만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됐을 뿐 충청권에는 아직 계획조차 없습니다.
그나마 국립중앙의료원은 이전 부지조차 마련되지 못했고 조선대병원은 당초 계획보다 2년 늦은 2023년에야 정상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상시에는 이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생길 때만 그냥 막 관심 있다가 한 1년만 지나면 관심이 싹 없어지니까 그런 게 반복되는 거죠. 하지만 당장 진천과 아산에 우한 교민들이 격리 수용되면서 충청권에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감염된 사람들의 수가 예측할 수 없이 많아질 수 있고 또 이런 감염자 수와 더불어서 관리해야 되는 사람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국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정부가 예산과 부지 확보 등의 어려움을 내세우며 사업 추진에 지지부진한 사이 올해 관련 예산 399억 원은 51억 원으로 87%나 깎였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격리 생활 중인 우한 교민 173명이 특별한 의심 증세를 보이지 않으면 15일 일괄 퇴소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도 격리가 시작된 2월 1일 0시가 기산점이며 15일 0시가 격리 종료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지역 주민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격리가 해제된 교민을 9대의 버스에 나눠 전국 5개 권역 거점까지 이송할 계획입니다. 충북도 내 선별진료소 30곳 가운데 4곳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를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지역 보건소 4곳이 이를 위한 전문 인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는 민간 수탁기관에 맡겨 진행하는 방법을 진료소와 협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반경 2km 안에 소각장 3개가 몰려 있고 그 주변에 사는 주민 40여 명이 암투병을 하는 곳, 바로 청주 북이면입니다. 소각장과 주민 건강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사가 마침내 시작됐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청주 북이면 소각장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 영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4월 주민 1,500여 명이 조사 청원서를 제출한 후 정부 차원의 조사가 시작된 겁니다. 실제 북이면 주민 생활권 반경 2km 안에 소각장 3곳이 몰려 있고 매일 543톤 이상 폐기물이 소각됩니다. 전국 소각량의 7%가량을 차지합니다. 여기에 전국 대비 암 발병률도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쌀도 안 팔아간다니까 오염이 됐기 때문에 대상포진 온 사람도 많다고 그러고 이건 없어져야 돼요. 이번 조사는 크게 소각장으로 인한 환경오염도와 주민 건강 2가지 분야로 진행됩니다. 대기와 토양, 수질 등을 계절별로 확인해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의 영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분석하고 의사문진과 설문, 비오염 지역 주민과의 비교 등의 기법으로 주민 건강을 조사합니다. 진짜 건강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런 객관적으로 연구한 조사 자료가 없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이제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본 연구를 통해서 그런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조사 기간은 오는 12월 15일까지로 이르면 내년 2월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의심 없이 사심 없이 조사하는 방법을 우리 주민들이 눈으로 직접 들여다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소각장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 차원의 처음 있는 건강 영향 조사고 또 주민들이 오랫동안 소각장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해온 만큼 보다 철저하고 신뢰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특별위원회가 이승훈 전 시장 등 55명에 대한 출석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빠진 특위가 이 전 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 한국당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조용권 기자입니다.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특위가 전현직 공무원 55명의 증인과 참고인 출석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대상에는 이승훈 전 시장과
이범석, 윤재길 전 부시장이 포함됐습니다.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행정사무조사에서는 청주청원 통합 이후 이루어진 소각장과 매립장 인허가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를 집중해서 들여다보게 됩니다. 클랭크와 ESG 청원, 대청 그린텍, 우진 환경개발 등 폐기물 관련 업체 5곳이 집중 조사 대상입니다. 폐기물 관련 업체에 재취업한 전직 공무원 4명은 조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청주 지역에 소각장이 많은데 소각장이 미세먼지의 원인 중에 하나이니까 그 소각장 인허가에 있어서 적절했는지 그에 대해서 좀 질문과 답변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민주당 10명과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된 미세먼지 특위가 이전 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 한국당은 증인 추가를 요구하며 반발했습니다. 조사 대상을 통합 이전으로 확대하고 민주당 소속 이종윤 전 청원군수와 이시종 지사, 변재일 국회의원도 분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합 이후에 대해서만 조사하겠다는 것은 이승훈 전 시장을 주로 공격을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흠집내겠다밖에 안 되거든요. 모든 게 전 때부터 계속 있었던 일이에요, 다. 야당의 반발 속에 증인이 확정됐지만 이들의 출석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특위 활동이 반쪽짜리에 그칠 공산도 있습니다. CJB 뉴스 최윤광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가 충북도청을 방문해 21대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보수의 텃밭인 동남 4군을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곽상언 변호사는 출마 지역인 동남 4군을 고향이라 불렀습니다. 영동이 자신의 본적지이자 선조들이 100여 년간 살아온 곳이라며 절대 뜨내기 정치인이 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지만 후광을 입을 수 있는 지역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이것보다 더한 험지에서 출마하신 적이 많습니다. 저 또한 그런 고통을 감내하겠습니다. 곽 변호사는 동남 4군의 정치 쇄신과 인물 교체가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교통 인프라 혁신으로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나씩 해나가면서 상대 후보와 대비되는 점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동남 4군은 상대적으로 보수색이 강하고 옥천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머니 유경수 여사의 고향입니다. 또 당내 후보와 공천 경쟁을 벌여야 하고 얼굴을 알리기에도 시간이 촉박합니다. 박정희 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표도 일부 숨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흥미로운 곽상언 변호사의 출마 선언으로 동남 4군이 전국적인 관심 선거구로 떠올랐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충북교육청은 사상 처음으로 행정실무사, 영양사 등 교육공무직 1,977명에 대한 정기 전보 인사를 단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직종은 행정실무사, 전문상담사, 영양사 등 9개 직종으로 현재의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했거나 2년 이상 근무하고 전보를 희망하는 교육공무직입니다. 충북여성연대는 중학교 교사로 재직할 때 여제자들을 상습 추행한 A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여성연대는 성명에서 2018년 학교 성폭력 실태를 세상에 알리며 스쿨미투를 촉발하게 한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을 환영하며 학생 인권이 존중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막다가 밤부터 구름 많겠고 아침까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은 청주 영하 1도, 충주 영하 4도, 제천 영하 7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14도, 충주 13도 등 12도에서 15도로 도내 전역이 10도를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내일은 흐리고 새벽에 남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비는 모레 새벽까지 10에서 30mm가량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